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연준 제로금리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또 제재가 들어가지고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미리 시청하신 분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제재가 들어오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보겠습니다. 하여튼 3월 15일 날 1% 인하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전례가 없을 정도로 상당한 파격적인 인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08년도에서 15년 동안 15년 동안 제로금리 했는 이 시점으로 컴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 연준이 850조 정도의 양적 완화를 단행한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1.2포인트에서 0.4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만은 어디까지는 예측이죠.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1.25에서 0.0금리로 이렇게 인하한 데는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 즉 제 경제가 그만큼 엄중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했는 거죠. 인식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 0.5% 정도는 인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파격적으로 1포인트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과연 이 인하가 세계 경제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처방약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도 셧다운, 기업들 매출 반토막 위기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희망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제 시작 단계니까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서지 않겠나 이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로금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는데 지금 뭡니까? 항공사도 지금 휴직하고 있고 오시아는 결국 희망퇴직을 이렇게 한다는 기사. 그 다음에 회사채 시장에도 코로나 한파가 지금 드리워진다. 보통 우량 금융회사 같은 경우 회사채를 발행하면 완판이 되는데 미달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중국차 판매 시장도 상당히 86% 급감했다. 세계 실물 경제가 충격이다. 40대 200배다. 이건 조금 제가 볼 때는 과장되지 않았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쓰신 분들도 어떤 근거 있는 데이터를 배경으로 기사를 쓰지 않았나 싶긴 한데 지금은 실물 경제와 더불어 이제 금융시장도 상당한 위기감이 있으니까 08년도하고는 좀 다르죠. 08년도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로금리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있죠. 그래서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이 동시에 지금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상 신청 이달 들어 폭증세 코로나19 확산에 자금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제로금리 배경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코로나19가 세계 각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인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한국은행은 내일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그렇지만 시장과 전문가들은 좀 더 과감하게 한 0.5% 정도 인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한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격한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즉 부동산으로 자금이 이렇게 쏠리게 되면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기업 미국 유럽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타격을 받지 않겠나라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미국, 폴란드, 현대 기아 자동차, 미국과 유럽에
현재 기지가 있습니다. LG화학도 미국,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까지 수요 절벽, 지금은 수요와 공급 두 가지 모두 다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위기는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 확진자 수가 지금 줄어든다는 게 희망적이죠. 미 질본에서는 미국인이 2억 명 감염된다, 사망자가 170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조금 과장되지 않았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지역 감염을 차단 못했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구가 전 세계 3위죠. 3위인데 한 3.2억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위가 중국, 2위가 인도, 3위가 미국이죠. 근데 GDP로 보면 세계 1위입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GDP가 한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의 GDP를 합했는 게 이 3국을 합했는 게 미국의 GDP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역 감염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사실 그 여파는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번 위기는 보건이 위기인데 지금 제가 봐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캐나다보다는 미국이 3,500명, 그 다음에 이란이 1만 4천 명 정도, 이탈리아가 2만 5천 명이죠. 2만 5천 명.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스위스, 즉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스페인도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 5,800명. 유럽의 이 국가들이 심각하다. 저도 얼마 전에 한 사실인데 어느 기사에 보니까 이탈리아가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중국인의 입국을 봉쇄했는데 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느냐. 물론 의료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명품 샵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한 10% 내외가 중국 사람들이 직접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한폐렴, 그때는 우한폐렴이랬죠. 우한폐렴이 유행할 당시에 시작했을 때 이탈리아에서도 계절성 독감이 아니겠나 해가지고 벌써 그런 환자들이 발병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코로나인지를 모르고 그냥 계절성 독감에서 발생하는 그런 환자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대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서서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코로나19하고 같은 바이러스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뭔가 하면 이 환자 수가 너무나 급격하게 증가해가지고 의료 시스템이 좀 붕괴될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각국은 사실 지금 국가 봉쇄를 이뤘는데 유럽의 각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방역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는 각국은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지금 지역 감염 차단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개별 치료에 지금 치중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총리는 뭐라 하는가 하면 독일 국민의 한 70%가 감염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발언을 해서 좀 충격을 주고 있다는 지금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좀 희망적인 것은 어떻게나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은 좀 확진자 수가 감소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수출은 여전히 타격을 받겠지만 국내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로금리가 향후 어떻게 파급 효과를 미치겠는가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지역 감염 차단보다는 치료, 그러니까 지역 감염 차단은 한국이나 중국 하는 거 보니까 과연 자기들 국가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이탈리아, 지금 독일 총리 발언이 뭔가 하면 70%가 감염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영국, 이란의 방역, 그다음에 확진자 수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제로 금리가 효과가 좀 미미하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의 코로나 방역 그리고 감염 추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는 미지수다. 미지수면서 금리 인하가 과연 이 확진자 수를 누그러뜨릴 수 있겠는가. 본질은 이 코로나 확진자 수인데, 그래서 방역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 차질은 불가피하다. 당분간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모 대학에서는 국내의 확진자 수를 어떤 수학적인 모델에 적용시켜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4월 말이 되면 최고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를 내고 있죠. 물론 이 전제는 뭔가 하면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 전제 조건입니다. 4월 말. 그래서 국내는 조금 지금 코로나 사태가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죠. 하지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제가 2월 초에 그 당시에 국내에서는 발생자 수가 거의 없을 당시에 중국에 대해서 우한 폐렴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때 제 지인한테 그때 물어보니까 지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 지역에 많은 상당수 사람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항체가 형성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거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없어질 거다 하는데, 유럽은 지금 1번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 매체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의 금리, 제로 금리 인하가 일단은 뭐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미국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국내 같은 경우도 내일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여튼 증시의 급격한 붕괴는 어느 정도 막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침체는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은 감염 추이를 있죠. 미국하고 유럽의 감염 추이를 좀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국내는 좀 희망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